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대기대 순환과 해류의 순환 그리고 심층 순환까지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올려드린 파일 적어도 한번 보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파일의 존재 유무도 모른다 그러면 살짝 정지 버튼 누르고 파일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대기대 순환이 있고요. 발생 원인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으로 이런 순환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적도, 중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룹니다. 우리 마치 손전등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할 때 비춰지는 면적이 다르죠. 그거 생각을 해주시면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그런 순환이 이제 시작을 하고요.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경우 우리 순환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을 하고 그 전향력 때문에 위도 몇 도에서 뭔가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30도에서 뭉쳐있는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는다. 밑에 보시면 이제 대기대 순환이라고 해서 지상에 부는 바람, 기압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그림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스타트는 항상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적도랑 그 다음에 극부터 생각을 하시면은 쉬워요. 우리 적도는요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대륙 건계면까지 이렇게 딱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30도 쪽에 가시면은 이제 이 공기 덩어리들이 뭉치게 됩니다. 우리 유도 시간 끝나고 매점 가는 걸로 선생님이 비유를 들어줬죠? 이렇게 똑바로 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살짝 휘어짐에 따라서 어디선가 뭉치게 된다. 그걸 지구로 적용을 시키면은 30도 부근이고 이렇게 뭉친 애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뭉친 애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퍼지게 됩니다. 한편 우리 극쪽에서는 차갑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60도 부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난 애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또 상승을 했으니까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총 3개의 세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포들 헤들리, 페렐, 극순환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헤들리랑 극순환은 우리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순환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페렐순환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강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접순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체크해 볼 건데요. 우리 0도에서 30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0도에서 30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길 원하고 있고요. 우리 풍향 배웠죠? 우리 풍향은 사람을 이렇게 중앙에 세우고 화살표를 사람으로 향하게 했을 때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북쪽과 동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북동무역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역풍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북동무역풍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들어갈 것은 페렐순환입니다. 페렐순환. 우리 30도에서 60도 한번 보겠습니다. 30도에서 60도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극을 향하는 그런 방향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오른쪽으로 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바람이 생기고요. 이거 편서풍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60도에서 90도를 보면요. 극순환인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전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런 식의 바람이 불고요. 극동풍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도별로 이런 바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압대를 우리 볼 겁니다. 이 정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 우리 살을 더 입히도록 해요. 우리 적도 부근을 볼까요? 적도는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승 기류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해서 구름과 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적도는요 저압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라는 거. 그리고 위도 30도 부근을 볼게요. 위도 30도는 지금
영도에서 상승한 이 공기 덩어리가 하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고요. 우리 하강기류는 고기압이고 날씨가 맑았죠? 그래서 우리 아열대, 고압대라고 우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도 60도 부근 보시면요. 극동풍과 편서풍이 만나서 선생님이 여기 무슨 전선대라고 했죠? 한대 전선대라고 말을 했죠. 보시면은 우리 찬 공기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표면과 이루는 그 가상의 선을 전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우리 지구 사이즈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선이 좀 폭이 넓으니까 우리 전선대라고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대 전선대 형성된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 쪽을 볼까요? 극은 추우니까 하강기류 이렇게 발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고압대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 한번 채워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해수의 표층순환을 볼 건데요. 얘는 대기대순환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 해수가 움직였죠. 표층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대륙의 분포 그리고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서방향의 해류. 제일 쉬운 우리 태평양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태평양. 태평양 먼저 보시면요. 우리 적도구역. 무역풍이 붑니다. 우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부는 북동무역풍 생각해 주시면은 해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우리 무역풍에 의해서 동해에서 서로 흐르는데 대표적인 예가 북적도 해류 있고요. 남적도 해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북반구 위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지금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왔다가 만약에 대륙이 없었다면 쭉쭉 갈 텐데 대륙이 있어가지고 한번 꺾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꺾인 애가 30도, 60도 부근에 가면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거 북태평양 해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북태평양 해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뭐가 흐른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Readers are plentiful, thinkers are rare. 밑에 한류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난류가 들어가 줘야겠죠. 우리 북적도 해류 동에서 서쪽 이렇게 오고 있는데 대륙의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난류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요.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우리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대륙 때문에 내려오게 됩니다. 얘는 한류라고 우리 말을 했죠. 차가운 물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 캘리포니아 해류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가 이런 식으로 우리 순환을 하고 이러한 순환을 환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한 환류들이 5개 정도 우리 지구상에 있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열대, 아열대 계속 나오죠. 0에서 30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그 다음에 60, 90 생각해 주시면요. 열대, 그 다음에 여기를 온대, 아열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극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시면은 우리 쿠로시오 해류가 어떤 거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된다라고 하죠? 그렇죠.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가 대륙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쿠로시오 해류가 북태평양 해류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가 잘 가다가 캘리포니아 해류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해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고 있죠. 우리 남태평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태평양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갔고요. 우리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친구 한류인가요? Readers are plentiful, thinkers are rare. 아니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으니까 난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또 흐릅니다. 그 다음에 페루에루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우리 남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어떤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반시계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이렇게 순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쿠케베카 기억해 주시고 우리 남극 순환 해류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친구는 편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륙이 없다 보니까 지가 이렇게 쭉쭉 가는 거죠. 우리 지도를 이렇게 말면은 지구본이 되잖아요. 쭉쭉 남극 순환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남극 순환
해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E랑 W가 있는데 선생님 우리 동서남북 표현할 때 사람을 기준으로 이쪽이 동쪽인데 왜 여기는 E가 있고 여기는 W가 있나요? 이것은 영국 기준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동경, 그 다음에 오른쪽을 서경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EW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 가시면은 엘니뇨 라니냐도 E랑 W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살짝 다르게 나오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동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난류의 근원, 저희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뭐였죠? 쿠로시오 해류였죠. 쿠로시오 해류. 이 거대한 해류가 올라오면서 이제 대륙의 영향으로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갔죠. 그래서 뭐 황해 난류, 동안 난류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는데 뭐 각각 설명들 읽어보시고요. 아무튼간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근원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을 때 쿠로시오 해류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위에서 연해주 한류 있고 북한 한류 이렇게 있었죠. 보시면은 여기 두 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북한 한류, 연해주 한류의 지류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해류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와 한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수역이 있습니다. 동해에서 동안 난류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리고 북한 한류 내려오는 거 걔네가 만나서 형성되는 건데 플랑크톤이 많아서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은 조경수역이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절별로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느낌상 이 조경수역의 그 위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죠. 우리 여름이니까 난류의 영향이 더 커질 거고 이 지점에 있던 조경수역이 만약에 여름이다 그러면은 난류가 더 강해져서 위로 살짝 북상하게 될 거고 만약에 겨울이다 한류가 더 세지는 바람에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남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계절별로도 조경수역의 위치가 살짝 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층순환 볼 건데요. 우리 해수의 표층순환은 바람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심층순환은 원인이 뭐였냐면은 밀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 크게 두 가지 고려해 볼 건데요. 수온 그리고 염분입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증가했죠. 우리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차가 원인이고요. 표층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은 뭐가 커집니까? 그렇죠. 밀도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심층순환의 발생 과정을 보면요. 극지방에서 냉각되고 결빙으로 염분이 높아진 해수. 우리 결빙, 즉 빙하가 생길 때 우리 순수한 물이 이렇게 얼고 나머지는 주변 해수로 이렇게 다 배출된다 했죠. 종이 칩니다. 네, 종은 쳤지만 우리의 수업은 계속 돼야 되죠. 우리 결빙으로 염분, 주변 해수의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커져서 침강을 하고요. 이 침강된 해수가 사방팔방으로 퍼지죠. 저위도로 이동하여서 온대나 열대 해역에서 천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승된 해수가 표층을 따라서 다시 극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 과정 보았고요. 수온 약층 아래에서 일어나고 흐름이 매우 느리므로 직접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층순환 배울 때 이 수온과 염분이 일정한 어떤 물덩어리, 그거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워터매스, 수계를 가지고 측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수계를 가지고 어디에 나타냈죠? 이런 식의 그래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온, 염분도. 여기에 나타내면은 뭐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 유식하게 TS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서양의 심층순환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3개 정도 보았거든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남극 저층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였습니다. 심층수. 우리 남극 대륙 주변에 어디 해였죠? 외델. 외델해에서 겨울철에 결빙으로 염분이 높아지고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아서 형성되는데 그걸 남극 저층수라고 했어요. 우리 저층수 해저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뭐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해저에서 흐를까요?
그렇죠. 우리 덴서티. 밀도가 가장 크고 대서양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흐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린란드 부근의 레브라도해와 노르웨이해에서 해수가 수 킬로미터 깊이까지 가라앉아서 형성되는 우리 북대서양 심층수는요,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얘랑 얘가 만났을 때 누가 위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가 남극 저층수 위에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남극 중층수보다 밀도가 크고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 사이를 흐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극 중층수인데요. 위도 50도 남반구, 그 다음에 60도 근처에서 형성되고 수심 약 1000m의 대서양 중간 쪽을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는데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북대서양 심층수 위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린란드 쪽에서 이렇게 심층수 생기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돌고 다시 표층순환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다시 표층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표층으로 바뀌네요. 이 그림을 또 볼까요? 우리 북과 남극에서 이렇게 심층순환 생깁니다. 우리 남극에서 남극 저층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층수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우리 북쪽에서는 레브라도해 이렇게 북대서양 심층수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남극 중층수와 남극 저층수 이 흐름 사이를 이렇게 뚫고 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층으로 나뉘는 이유는 이 세 개가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 심층순환은 밀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 그래서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연결돼서 이렇게 전 세계를 컨베이어 벨트처럼 돈다라는 거고요. 심층순환이 약해지면은 표층순환도 약해지겠죠. 왜냐면 심층순환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화됐으니까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적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올라가는 게 적으니까 굳이 위에서 이렇게 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전 지구를 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심층순환의 역할은요, 열 에너지를 수송하고 물질 공급,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